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퇴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당선인이 제2대고련 건립 등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선 새 시장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정치 제도전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는데요.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6월 30일 퇴임을 앞두고 이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8년 동안 대구시장직을 완수한 권 시장은 애초 3선에 도전할 뜻이 없었으며 식물시장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3선 포기 발표를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당선인이 제2대구의료원 건립과 취수원 다변화 사업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이 시정의 중단이나 단절이라는 결론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홍 당선인이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으로는 휴스타 프로젝트를 꼽았습니다. 휴스타 프로젝트는 3년 전부터 추진한 로봇, 물, 미래형 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기업 수요 맞춤형 혁신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러한 이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온다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은 인재입니다. 인재를 키워주는 도시, 인재를 키워내는 도시에 아마 이제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올 겁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토대를 다지고 취수원 다변화 물꼬를 틔운 것, 수기민주주의 방식으로 시청 부지를 선정한 것 등을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대구를 지켜낸 것은 시민의 자발적 동참과 응원 덕분이었다며 만여 명의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권 시장은 앞으로 청년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대학 강의와 봉사활동을 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뒤 총선 출마, 내각 입각 등 거취에 대한 다양한 설이 나도는 가운데 재충전이라는 말 속에서 정치 재도전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요즘 물가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 이른바 쓸 돈이 줄게 되고 소비가 위축됩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생산 및 설비 투자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와 생산이 함께 줄면 경기 침체, 영어로는 리세션이 올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리세션의 첫 글자를 따서 아래 공포 시대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경산의 한 동네 마트에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업체가 반짝 할인 행사를 열자 조금이라도 싼값에 장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그렇죠. 많이 적게 먹고 덜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세일할 때 사고 평소에는 잘 안 사요. 일단 비싸니까 많이 못 사고 세일할 때 벼렀다가 사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장보기가 겁이 납니다. 어려우니까 아무리 좀 줄이지요. 시장에 한번 두 번 오고 한 번 오고 좀 줄이지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면서 이 마트의 올해 매출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가장 경기에 둔감한 어떤 업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제 경기 씀씀이 자체가 불안해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객수는 동일하지만 실제로 쓰는 어떤 물량을 사가는 양 자체가 10% 정도 줄었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소비는 예상했던 것만큼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대구 지역 48개 생활 밀착 업종 매출액을 BC카드 사용액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2주 매출액은 894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6% 줄었습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소득은 늘지 않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스포츠웨어나 산업용 섬유를 제조해 국내와 해외로 판매하는 대구의 한 직물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한 해 500만 달러어치 제품을 수출하는 등 해마다 성장하고 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환율 상승 효과를 보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30% 이상 오르며 마진율이 크게 떨어져 성장세가 멈추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환율 올라가는 폭보다 원자재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이 그보다 더 많으니까 하면 할수록 운동시장 격차 폭이 더 크죠. 지금 좀 가급적이면 적게 하는 게 가급적 원가적인 면에서 절약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와 경북의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 줄었습니다. 전달과 비교해도 5% 감소했습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적자 기조로 전환됐고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61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시작되면서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면 생산이 위축되는데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리세션, 리세션의 첫 글자를 딴 R, R의 공포가 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소비라든가 생산 부분에서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뭐 건설 투자라든가 시설 투자 그리고 그 본격적인 민간 소비 이런 부분들이 그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이런 감소세가 지속이 될 경우에 경제 순환 고리 자체가 경기 후퇴로 이게 진입하는 그런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글로벌 공급 차질이 지금의 R의 공포를 촉발했다고 보는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기 회복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방금 보신 한태현 기자의 리포트처럼 실제로 경기가 위축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특히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제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윤용준 경제조사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리세션, R의 공포가 뭔지부터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예, 실물 경기가 확장을 지나서 수축기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그 심각성에 따라서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이것이 리세션입니다. 네. 그리고 공황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리세션의 경우에는 실질 GDP가 2분기 연속으로 감소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리세션이 될 때는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이 되고 고용도 일자리도 많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1년 내 경기 침체가 확률이 44%라는 경제 전문가 설문조사도 있거든요. 경기 침체가 지금 시작된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앞으로 언제 가능성 있는 건지 얘기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 미국에서는 향후 1년 내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리세션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증가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고용도 양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리세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상승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은 물가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가계들의 생활비 부담도 커져서 가계 고통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를 지금은 다소 힘들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가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을 더 긍정적으로 이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시장에서는 연말 기준금리를 2% 중후반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수준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지역 얘기를 한번 해보죠. 조금 전 한태영 기자 리포트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역 기업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올해 우리 지역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섬유,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계 장비 등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큰 편이었습니다. 네.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 따르면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2.7%,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4.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이라든가 경기 하락 압력을 감안했을 때는 성장률이 이거보다는 조금 낮아지고 물가는 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경기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예. 우리 기업들은 무엇보다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공급망 시스템 구축, 네. 그리고 조달 경로 다변화 등을 통해서 공급망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 경쟁력을 갖추어서 특화된 제품을 생산해서 어떤 그 거래처의 락인을 유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제 주체로서 개인도 지금 물가 급등, 금리 인상, 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들은 대출 금리 인상 그리고 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빚은 줄여나가고 필요하다면은 씀씀이도 절약해 나가는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도 가급적 안전자산 위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7, 80년대에 10% 이상의 높은 물가를 힘겹게 잡아낸 이후에는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들도 현재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성장 발판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한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오르며 무더웠습니다. 현재 구미와 의성, 경산, 안동, 예천에는 폭염경보가, 대구와 그 외 경북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예천 지보면이 37.5도로 가장 더웠고 상주 36.1도, 대구 34.1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무더운 가운데 경북 남서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모레부터 이틀간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생물의 터전이라 불리는 습지, 대구에도 3곳이 있습니다. 자연 습지는 안심, 달성 습지가 있고 나머지 한 곳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만든 인공 습지인데요. 이 습지를 조성하는 데 200억 원가량이 들었는데 오랜 기간 물이 없어서 결국에는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물이 마른 이유가 가뭄도 더위도 아닌 관리 부실 때문이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도심 지형 생태습지. 물속에서 자라는 부들은 줄기부터 노랗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습지 식물인 왕고랭이와 줄은 물론이고 가장자리에 있는 버드나무류도 바싹 말랐습니다. 물이 없는 바닥에 말라 죽은 조개까지 보입니다. 습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곳에는 멸종 위기종인 흑삼릉과 다슬기가 보입니다. 이 인공습지는 4대강 사업을 하던 2014년 금호강 저지대 정비 사업을 하면서 2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조성됐습니다. 금호강과 이어진 수로에서 습지에 물이 흘러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수로 입구는 이물질로 막혔고 더 앞쪽에는 기름 유입을 막는 오일 펜스까지 있어 물이 흘러들 수가 없습니다. 습지 조성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관리를 맡은 대구시설안전관리사업소 측에 여러 차례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어이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주민 민원 때문에 습지에 물을 일부러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안 들어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막은 것도 있고 수량되고 있어서 막았죠. 아예 물 많이 들어갑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사업소 측은 다시 습지로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습지를 반쯤 고사시킨 건 가뭄도 더위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도심지형 습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관리를 대구시가 너무 대만히 했다. 그래서 이럴 때면
업무 대만으로 이 습지를 완전히 죽여놨다.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습지에 대한 무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한다는 것, 그리고 습도를 조절을 한다는 것, 생물 다양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습지를 복원하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죠? 뒤늦게 다시 물이 채워졌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습지를 포함한 환경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11개 관서 경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의견 수렴이나 사회 각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었다며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 시민행동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늘 제출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확정하고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홍 당선인 인수위도 설립을 시정과제로 채택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홍 당선인 취임 시기에 맞춰 설립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 결과를 전달하고 9대 대구시의회 개원에 맞춰 설립 결의안 채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 실무원이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가 대구에서만 두 번째 나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에서 18년 동안 조리 실무원으로 일한 60대 여성이 지난 10일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